전면적인 봉쇄령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만 명을 밑돌던 유럽. 8월 들어 그 수가 급증하면서 또다시 코로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8월 중순 집단 감염에 의한 코로나19 재확산. 늘어만 가는 사망자.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된 지 한 달. 짙게 그리운 안개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나날이 이어지는 곳. 경기도 한 감염병원에서는 오늘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저건 누구야? 뭐야? 저건 누구야? 잠깐만. 누구야? 26호. 저쪽에 계시는데 어떻게 올라오셨지? 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코로나 격리병동. 의료진은 매일같이 환자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위험, 코로나와의 전쟁터로 향합니다.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앞에 쓰러지는 환자들, 그리고 지쳐가는 의료진. 이 불편한 동거는 언제쯤 끝이 날까요? 내년이 돼도 안 끝날 것 같아요. 2, 3일만 더 버텨라. 그러면은 인공호흡기 안 달고 우리가 주는 약 가지고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아프지 마라. 내가 아프면 내가 힘들고 내 가족과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곳 감염병원에는 병원 문턱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열이 있는 환자라면 무조건 코로나 검사부터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죠. 코로나 확진자 격리병동은 일반 진료실, 일반 병실과 철저히 분리됐고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병상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감염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 방호복에 마스크와 덧신, 이중장갑 등으로 중무장을 합니다. 장갑 지금 2개 없대. 쓰고 있고. 저 아까 기저귀 가는 거랑 물 없으면 해주고 화장실 휴지도 갈아주고. 하루에 3~4번씩 방호복을 입고 벗기를 반복하는 의료진들. 네. 모습. 내 이름. 네, 경아 씨. 이거 레벨도 입고 들어가면 다 똑같은 옷 입고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그래도 그냥 우리끼리 누가 뭐 하는지 보려고 그냥 애칭 같은 거 이렇게 좀 써주는 거예요. 등판에 애칭을 새겨가며 여유를 부리는 것도 잠시. 한 번 들어가면 바로 나올 수 없기에 챙겨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그냥 이런 식판에 나가는데 여기는 직접 배식할 수 없으니까 간호사들이 국 드시는 분들, 밥 드시는 분들, 당뇨가 피딩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호수로 드리는 분 이제 식사하시고 가래 뽑아드리고 하고 와야 되거든요. 의료 처치는 기본. 감염병 특성에 환자들의 나이가 고령인지라 삼시세끼 환자 배식도 의료진이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병동의 평균 연령이 거의 한 7, 80대, 80대 전후 환자분이 제일 많고 고령 환자분도 있으니까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뭐 당 검사도 해줘야 되고 혈압 같은 거 다 혼자서 못 하세요. 그러니까 다 측정을 해줘야 되고 지금 그런 거 다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32호 할머니 바로 그 시각 CCTV를 통해 환자를 지키는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살에 걸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혹시 기저귀 확인할 때 욕창 요거 확인했을까요? 엉덩이 쪽으로 약간 발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상태인 거고. 네.
30일로 하라. 병실로 들어간 의료진과 소통하며 상태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이 지났을까 의료진이 그제야 병실을 나섭니다. 손닦기 6단계. 바둥, 가두, 엄톱 이렇게 해가지고 저 6단계 꼼꼼히 15초에서 20초 정도 손닦기를 하고 보호복을 벗어야 돼요. 오염물질이 묻지 않을게. 찜질방 그 불 가마솥 있잖아요. 거기보다 더해요. 더 심해요. 일단은 숨이 막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좀 띵하다? 그 땀을 닦고 싶어요. 근데 닦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고생했어요. 네. 마치 비를 맞은 듯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네, 이렇게 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젖었나요, 등판도? 네.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쫙 수분을 빼게 되네요. 자국이 심해요? 거기 저도 안 보여. 어제 여기 이거 방호복 입고 나서 뼈드락지 같은 것도 많이 나가지고 주름 생기겠는데? 안 돼요. 시집 가야 돼요, 저는. 아 시골. 나오면 가장 급한 것은 역시 물입니다. 이게 땀이 2시간 동안 계속 나니까 들어갔다 나오면 많이 어지럽기도 하고 목이 그냥 환자분들이 물을 마시잖아요. 저희가 들어가 있는 동안. 그럼 그 물을 마시고 싶을 정도예요. 오후 2시. 환자들의 식사를 챙기고 난 후에야 찾아온 의료진의 점심시간. 벌써 몇 달째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다 보니 맛을 음미할 겨를도 없죠. 초창기 젊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요양원 이런 데서 이제 집단 감염됐어요라고 이제 감염팀장이 연락을 하면 그때부터 너무 긴장이 돼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저희가 수발을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일단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서적인 건 둘째치고 일단 육체적으로도 힘드니까요. 8월 17일 그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때가 2차로 저희가 이 병동을 오픈했거든요. 그때 이제 오시면서 그때가 60세, 80세, 뭐 70세 대부분 이러셨죠. 지난 2월 감염 전담 병원이 됐지만 5월 중순 이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응급실만 남겨놓고 전 간호사들이 다 확진 병동에 투입을 해서 하다가 한 4월 한 20일께부터는 환자가 약간 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4월 26일 그쯤에 감염 전담 병원에서 해제를 했어요. 그러는데 또 이제 5월 한 중순쯤에 또다시 이제 이태원 그때 터지면서 그러면서 또 확진자가 확 늘어나서 저희가 전담 병원으로 또다시 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또 이제 8월 15일 그 광복절 집회 이후에 또다시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 입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서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광복절 전주부터 휴가가 시작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경기도 환자가 늘어나면서 경기도에서 저희 병원에 급하게 빨리 병상을 더 오픈을 해라. 그때는 진짜 깜짝 놀랐죠. 그 전에도 뭐 늘었다 하긴 했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늘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초창기는 10명 중에 1명이 고령이 있을까 말까. 뭐 있을까 말까. 거의 저희가 그때 한 30배드 정도를 했었는데 고령 환자분 2-3분뿐이 안 계셨어요. 치매 환자분. 그래서 그분들 받는 것도 사실 그때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완전 뒤집혀졌죠. 경기도에 6개 의료원이 있는데 그중에 아마 한 4개 정도의 의료원이 코로나 환자를 전담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병실이 꽉 차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뭐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은 더더욱 병상이 없어서 그때도 한 분을 이렇게 이제 전원을 해야 될 분이 있었는데 경기도 내에는 없어서 전라도까지 병원을 알아봐서 전라도 지역까지 이렇게 이송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지금 그때 벌어진 그 상황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고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에 1000명씩 열흘간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중환자실이 완비돼야 된다. 그러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간호사들을 중환자실 간호사 훈련을 한 2, 3개월을 시켜서 전국의 의료원에 중환자실을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8월 달에 그게 터져버려서 막 교육하고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전쟁이 터졌으니까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전화를 드리려고 하긴 했어요. 지금 숨쉬기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뭐 기계적으로 줄 수 있는 최대치의 산소량을 주기는 해도 지금 40% 정도밖에 체크가 되고 있지 않아요. 네, 얼마나 걸리세요? 오시는 길에? 근데 이게 좀목 잠. 안 보시는 걸로. 네, 그러면은 일단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시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이긴 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찍으신 사진 그거 가슴에 품도록 할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죠. 일반 환자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조금 혼자 계셨다가 생을 마감하신다라는 거, 아무도 없이 혼자 가신다라는 거, 그게 조금 마음이 조금 많이 아프기는 해요. 고령이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피할 수 없다라는 거, 계속 사망자는 나올 것 같아요. 거친 숨이 서서히 멈추는 순간까지 지켜봐야 하는 의료진. 코로나 재확산 이후 벌써 한 달 사이 5명의 환자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아버님한테 이제 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자가격리 중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딸이 자가격리 끝날 때까지만 살아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 자가격리가 딸이 자가격리가 끝나고 오면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보호자 면회를 시켜드리긴 하는데 그때뿐이고 이제 간에 나오시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간호사들을 봤을 때 너무 많이 울은 것 같아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감염은 병원 시스템을 바꿔놓았습니다. 24시간 화상으로 환자를 보고 병실 밖에서 환자의 심전도와 맥박, 산소 포화도 등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전체적인 뭐 활력 징후 같은 것들이 여기서 나오고 기본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 심전도도 나오고 그걸 이제 밖에서 전체적으로 센트럴 모니터를 하는 중이죠. 의사들의 회진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눌러주세요. 담당 주치입니다. 예, 처음 뵙죠. 예. 씨 같은 경우 별로 크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빨리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혹시나 있을 전염력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되게 12일은 잡아두고 처음에는 방호복을 입고 들어갔었어요. 신환이 오면은 환자가 왔다 그러면 방호복 입고 갈아입고 들어가서 일단 청진해보고 환자한테 인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몇 개월을 조금 지내고 나니까 경험이 축적되고 엑스레이랑 환자 상태, 피검사 결과 그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숨이 얼마큼 찰 것이다. 그게 느껴져요. 없으시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기침 가래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죠. 좀 오래 가네요, 생각보다. 24호. 뒤에나 아까 받는다고 그랬는데. 경리병동의 감염관리실 간호팀장이 떴습니다. 알아보라 그래서 일단 의뢰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방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봉할아버지도 그렇지만 신할아버지도 엑스레이 안 좋아서 봉할아버지 따라갈 것 같아요. 오래 안 갈 것 같긴 한데. 따라서 가다니면 그것도 설득할 수도 있고 그냥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 하니까. 경기도 쪽이면은 사실 가도 왔다 갔다 네. 하게 되긴 하는데 연락 오는 지방이면 지방까지는 갈 때가 하든지 아니면 여기 계시게 지방까지 가고 3, 4일 전에 이천시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코로나 환자 대거 발생해서 어르신들이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안 좋은 환자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도 거동도 불편하시고 이런 환자분들도 많아서 좀 잘 봐야 돼요. 여기는. 큰일 났다. 검사 함장했는데 지금 양성 나왔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신고해야 돼요. 선생님, 우리 지금 확진자 하나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인적사항이랑 이런 거 카톡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네네. 네네.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 중에 확진자가 나오자 역학조사관이 이내 달려옵니다. 재빨리 동선 파악을 통해 접촉자를 파악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접수하는 공간으로 저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지. 환자가 진술한 걸 토대로 CCTV를 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이랑 그 가까이 위치했던 사람이랑 그 몇 가지 그 역학조사 그 기준에 의해서 접촉자인지 수동감시자인지 능동감시자인지 분류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좀 받은 다음에 나중에 보건소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분에 대해서 따로 개인 연락을 드립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접촉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나왔나 봐. 여기 나와서요.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발로 적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 직원을 만나서 이게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는데 그걸 꺼려해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그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병원의 해결사인 유은상 팀장이 사전 파악을 한 덕분에 역학조사는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확진자 동선은 물론 환자 배정, 간호사 교육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중간다리 역할을 하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화장실 가도 전화가 계속 오니까 화장실에서 뭐 편히 앉아 있을 시간도 없어요. 밥은 뭐 사치죠, 사치. 네, 선생님 2,000병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후로 그녀가 집에 가는 경우는 고작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 번 집에를 갔어요, 밤에. 11시에 집에를 가서 딱 가방을 내려놨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환자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바로 나왔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아버님 얼굴 보세요. 네. 네, 그럼 저희 보도록 해드릴 테니까 조심해서 오세요. 뽑아서 달라주세요. 며칠 전부터 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던 할아버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아, 선생님 저희 사이병동이고 저희 환자분 한 분 돌아가셨거든요. 보호자분 오시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신대요. 근데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코로나 환자예요. 30. 매번 겪는 일이지만 매번 또 그렇게 착잡해집니다. 연체 어르신이 기저질환이 많으셔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저렇게 베드사이드 누워만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연령이 높으니까 참는 걸 좀 잘하시다 보니까 이미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미 폐렴이 어느 정도 다 진행된 폐렴이 많았거든요. 입원하시고 이렇게 보던 분이 인정하시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만감이 교차하죠. 사실 병에 걸리게 된 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될 상황이고 그 마지막 순간도 그냥 이제 병실 혼자 계셔야 되는 게 또 이제 본인의 고향이라든지 이런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또 임종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버지 같은 분을 또 떠나보냈습니다. 숨을 거둔 환자 앞에서 사망 선고도 깊은 애도도 표할 수 없는 상황은 의료진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임종을 지키지 못한 가족에게도 큰 상처가 됩니다. 제일 아쉬워하셨던 거는 아버님을 자주 못 뵀던 거. 오셔서 이제 옆에서 얘기도 좀 하고 싶으시고 옆에 뭐 손도 잡고 싶으시고 그러실 텐데 그러지 못한 걸 제일 아쉬워하셔서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시신을 거둬야 하는 순간 유은상 팀장이 방호복을 입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익숙하지 않은데 무슨 사고라도 날까봐 이제 저도 너무 걱정되고 이래서 그냥 제가 들어가서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서 그냥 제가 같이 이제 장례장 선생님이랑 들어가서 이제 하고 있어요. 고인을 모시러 가는 길, 의료진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입관 절차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가시는 길까지 소독약이 함께하고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해 병실을 나서면 이내 화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온 낯선 바이러스는 마지막 고인과 이별할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서 되게 외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손잡아 주셔서 가는 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꼭 어르신들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드리죠. 근데 저는 다른 간호사들도 그럴 거예요. 막 이렇게 누구 하나가 무너지거나 막 이렇게 울면은 같이 막 이렇게 울고 막 이게 막 또 간호에 또 다른 영향이 있을까봐 다들 참죠. 다들 참아요. 네. 그렇게 6번째 코로나 사망자가 외롭게 병원을 떠났습니다. 다시 찾은 코로나 감염 전담병원. 이른 아침부터 유은상 팀장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이따가 지금 오시다 보면 왼쪽으로 저희 병원 입구 보이시고요. 제가 바깥에 지금 나와 있어요. 119 구급차가 또 다른 확진자를 싣고 들어옵니다. 보건소에서 요청을 받은 경상 환자인데요. 멀리 가면 안 되고요. 여기 바깥에서만 이제 보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간호사가 내려오면 환자 모시고 올라가서 제 역할은 여기서 끝이에요. 확진자는 기다리고 있던 의료진에게 인계되고 코로나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곧바로 격리병실로 향합니다. 의료진들은 오늘도 화상 진료를 하고 병실 물품도 챙깁니다. 아니 택배 누가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영양만 할아버지 보호자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조금 시켜야지 이렇게 많이 시키면은 안 되는데. 조금 할아버지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 먹어요. 간호사도 먹으래요? 네. 아, 네. 요즘 부쩍 환자 가족이 보낸 마음들이 늘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거의 울면서 부탁이 있는데 초코파이 하나 사다 주면 안 되냐고. 네, 그런 여자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사비로 초코파이 사드리고 막 이랬었어요. 네. 입구 쪽으로 오시면 되시고요. 빠진 물건 없이 잘 챙겨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상생활 수칙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퇴원하는 날 의료진에게 특별한 선물도 배달됩니다. 간호사 선생님 여러분, 오늘 퇴원하면서 많은 생각 중에 그래도 우리 간호사 선생님 여러분에게 꼭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적어놓고 갑니다. 2주일 동안 성심성의껏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천사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네요. 눈물이 나네요. 오늘 태어나신 분이신데요. 저희 본래 종이가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중 포장하셔가지고 저희한테 고마움을 표시해 주셨어요.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들 많죠. 근데 물론 좀 화내시고 그러신 분도 있지만 고맙다라고 이제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감사하죠. 알아주시는 것만도 감사해요. 건강을 되찾은 완치자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긴 감사의 마음을 지친 동료들과 함께 나눕니다. 어쩌면 코로나와의 길고 긴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건 서로를 위한 따뜻한 응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시간이 좀 지나서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돼서 우리 그때 코로나 때 그거 있고 이러면서 우리 왼칭도 쓰고 뭐 수지도 쓰고 막 이랬잖아.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각자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오후 4시에 각 부서에서 지금 모이고 있어요.
나 말고 나는 코로나 빨리. 제가 좋아하는 분은 썼어요. 저희 신랑 다음으로 좋아하는. 신랑 다음. 안녕하세요. 힘이 너무 차죠.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와요. 정상화가 되면은 또 이제 라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네, 추억이 되겠죠.